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크립토 시장 모두에게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제는 국내 증시가 무려 7%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오늘의 코인에서 같이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지수 3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이틀째 급등하자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심을 갉아먹은 건데요. 개파락으로 출발했던 지수는 낙폭을 줄여나갔지만 장 마감 무렵 다시 확대해 갔습니다. 이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 한국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아시아 국가가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주요 아시아 국가는 수개월치 원유 재고를 비축해뒀으나 이 호르무즈 봉쇄는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우리 시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헤드라인으로 이슈를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은 PMI 지수 호재에 따른 알트코인으로의 주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최근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하루 만에 무려 4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자금의 유입이 앞으로 추가 상승을 이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장의 성격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투기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ETF라든 이 제도권 안에서 기관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으로 이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금 유입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조만간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앞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이슈는 PMI 지수 호재에 따른 알트코인으로의 주목입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죠. 이 PMI 지수가 2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인 50을 웃돌며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좀 위축됐던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은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핵심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지표가 뒷받침해주면 이 알트코인 시장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 더불어서 글로벌 경제지표 변화도 같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붉은색을 띄우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0.04% 하락을 하면서 68,276달러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1시간 전 대비해서 0.24% 하락을 하면서 현재 1978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XRP도 0.14% 하락하면서 현재 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만 혼자 초록불을 켜고 있는데요. 0.6%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운용을 해야 할지 전략을 같이 체크해 봐야겠죠. 저희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이 하단 QR코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 스캔해 주셔서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이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시그널 드림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미국 이란 정쟁 관련돼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그 조기 종결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란 정쟁이 장기화됐을 때 시나리오 들고 왔습니다. 현재 조기 종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40% 정도를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좀 장기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은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좀 이제 장기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전쟁이라는 불안한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에 항상 변수가 존재하죠. 이런 변수 속에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아무래도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보고 이 변수가 생기더라도 미리 세워둔 전략으로 좀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장의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고도 좀 나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럼 전문가님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40% 정도로 보고 있는 조기 종결 시나리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다들 뭐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 직접 충돌 없이 이런 그 지한적 공습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리스크가 해소되겠죠.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겠지만 우리 육가와 에너지가 움직이는 통로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첫 번째는 국가 이제 유가 급등은 이제 빠르게 안정이 될 겁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이제 9% 정도 상승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이제 우리 매크로 반응에서는 이제 우리 WTI가 급등했던 것들이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재상승,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준 금리가 뒷페이지 나와 있겠지만 2%까지 인하가 2%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이제 금리가 또 인하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네 번째는 달러 인덱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다시 조정이 될 것이다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위험자산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오르고 있는데 금값도 차익 실현이 될 것이라 보고 있는 거고, 현재 우리 국내 주식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시가 5% 정도 하락하더라고요. 총 이제 1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장 역시도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게 이제 우리 현재 어제 제가 저녁에 캡처한 내용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고, 오히려 금값은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조기 종결 시 BTC 가격 흐름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먼저 이제 뉴스가 종료가 돼요. 일단 뉴스가 호재가 먼저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급감을 할 겁니다. 옆에 왼쪽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이제 디펜스 이제 테크 ETF가 방산주입니다. 방산주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유가라든지 그리고 뭐 현재 보고 있으면 금값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나스닥이 방등 동조가 될 건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이 기술주도 아까 말씀하셨던 PMI가 지금 이번에 3월 3일 1일 날 발표됐죠. 일단 51.8% 정도가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52.4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제조업 쪽이 아무래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실질금리가 또 하락을 할 겁니다. 실질금리가 지금 최근에 1.9%까지 상승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번 더 1.5%까지 좀 이제 10.5%까지 조정될 것이다 보고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전쟁 공포 저점이 중기 바닥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게 보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부분이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특정한 내용들만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제 OI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내일 코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만약에 정쟁이 완화가 된다면은, 정쟁 이슈가 완화가 된다면은 OI 급증 없이 아까 우리 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물 위주 상승에 대한 강세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번에 제가 종결 시 보는 이제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호재가 BTC 도미넌스 하락 가능성이 커요. 지금 BTC가 지속적으로 도미넌스가 조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트코인 쪽, 아까 점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알트코인 쪽으로 한 번 더 수급이 크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조기 종결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 협상을 통해서 좀 금리,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 유가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 결국 안전자산인 금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쏠리면서 이제 우리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요. 그럼 다음으로 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또 계속 진행해 주시죠. 일단 뭐 정쟁이라는 게 길어지면 굉장히 또 좀 많이 좀 우울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건 장기화가 됐을 때입니다. 제가 또 배경을 들고 온 것처럼 네. 붉은 색깔이에요. 무섭게 제가 좀 표기를 했는데 이 정쟁이 장기화가 됐을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정쟁 사실 장기화가 거의 확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체계 전환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차기 후보까지 전부 다 제거를 했다라는 막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체성이 있나 지금 현재 뭐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시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기인데 그만큼 지금은 정쟁이 이제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60%라는 확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첫 번째로 먼저 우리 크립토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올라갈 겁니다. 어제도 좀 비트코인이 하락을 주면서 다시 재상승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린 숏스케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 시장에는 현물 시장도 있겠지만 선물 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쉽게 우리가 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한다 해버리면 너무 좀 원만하게 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포에서 누군가 팔려고 했을 때 오히려 상승을 주면서 너희 팔 거야, 나 살 거야 이런 느낌으로 주면서 시장을 좀 교란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중심에서 74K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명분이 터지겠죠. 예를 들면 뭐 호르무즈에 대한 그런 공포심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수출에 대한 그런 압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뭐 제가 적어놓은 내용들처럼 지금 이제 걸프 지역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 대한 하락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득실거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초기는 이제 안전자산의 이제 내러티브로의 상승이 나오겠지만 중기에서는 유동성이 축소가 될 겁니다. 자금을 묶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투자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면서 자금이 좀 묶인다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레버리지 청산들, 레버리지 썼던 투자자분들이 대거 도미노식으로 아마 청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급락 압력이 나오면서 페니스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이고 일단 장기화 시 우리가 BTC 가격 경로 전략을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포 매수가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유가 고착이죠. 실질금리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질금리 상승이 나올 때 위험자산 동반 하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세 번째는 대규모 청산 구간 형성되면서 OI 쉽게 말하면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거래량 폭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매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전략을 펼치면 되겠냐 하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단기로 접근을 하면서 특히 레인지 구간에서는 단기로 접근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 내일의 코인도 말씀드렸지만 스몰캡 미들캡 위주로 단타로 1%든 5%든 시장이 수익을 줄 때 내가 먼저 가져오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OI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제가 또 OI 관련된 내용들도 근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정보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OI 증가 여부 체크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와 10년 17일 금리 제가 이것도 매번 차트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왜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냐면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자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서 달러와 연관이 꽤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보는 거라서 이 달러 인덱스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쟁이 장기화가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는데 장기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중간에 74K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OI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OI 관련해서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이 정보방에서 계속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금현물 금이 지금 5,000불이 넘었습니다. 이제 2008년도 우리 이제 리먼 브라더 사태 때 금이 1,000불이 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2,000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금이 4,000불을 넘어서면서 지금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만큼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금값은 오르고 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이 변하고 있냐가 아니고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찍어내고 있는 화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금 가격 이제 장기 기술적 분석인데 이제 피보나치 확장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138.2% 쉽게 설명드리면 금이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자 신기하게도 현재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우리 국내 코스피라든지 금값이라든지 이렇게 최고조로 찍었을 때 항상 이걸 내리기 위한 뭔가 터집니다. 이건 음모론 같은 내용인데 결국에는 중동 정쟁이 터지면서 전체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 그 금리 인하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인데 현재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 10%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4.5% 정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350bp에서 375bp를 한다는 9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터지면서 금리는 사실 인하는 사실 좀 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OI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OI에 대한 변동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ETF 자금들, 기관들 자금이 교체가 되면서 대거 현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키고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도 같이 확인을 보셔야 되겠다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 금값이 고점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자산들이 고점을 찍을 때 중동 리스크 지금 현재는 중동 리스크지만 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악재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한번 같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번에 들고 온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실시간 차트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좀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제가 그 PPT 자료에 띄워놓은 것처럼 14K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67K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68K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67.2K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우리가 한 번 더 저는 3일 이내로 이번 주 금요일 안으로 한번 70K를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분명히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힘이 많이 없어요. 지금 네. 우리가 OI 시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포지션들이 숏 포지션으로 많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몰캡, 미들캡 정제, 스몰캡과 미들캡 위주로 매매를 단기로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아마 저는 이제 한번 상승을 준 다음에 이제 강한 하락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4K까지 조정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실까봐 제가 이제 리플과 그리고 이제 솔라나까지 좀 들고 왔던 부분이거든요. 일단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도미넌스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네. 현재는 어저께 이제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면서 도미넌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비트코인 거래량에 대비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레인지를 이제 행보를 형성하고 있지만 보시면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예전보다는 좀 이 도미넌스의 움직임이 많이 좀 이렇게 좀 단순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스몰캡과 미들캡 쪽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거 유가입니다. 현재 유가 보시면 어저께 굉장히 크게 한번 상승을 줬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크게 굉장히 상승을 줬잖아요.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선은 돌파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이런 유가 상승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유가가 상승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네.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XRP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XR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데 2,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충분히 이 비트코인 조금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선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단가가
거의 이 부분까지 1,200원까지 한번 이탈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1,200원까지. 이 선까지는 이탈이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200원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 나오면서 700원대부터 상승을 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때부터 상승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때 거기까지 빠져버리면 이제 뭐 XRP는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이라서 혹시나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홀더분들이 계신다면 XRP의 장기 보유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솔라나라는 코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디파이죠. 디파이의 이런 섹터를 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좀 XRP랑은 좀 차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달라 보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지지를 한번 한다. 이게 이제 우리 국내 거래소 기준점이라서 일단은 10만 9천 원, 한 10만 원 선에서 한번 반등 지지가 나온다라면 한 번 더 우리가 17만 원대까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관심 종목 한 개를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잠시만요. 찾았구나.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온톨로지 가스라는 코인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제 종구방에서는 88원쯤에 제가 매수가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92원쯤에 이렇게 좀 체킹이 좀 됐어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매수 평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쉽게 말해서 88원에서 91원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코인은 시총이 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지금 일봉인데 제가 보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0원입니다. 일단 80원입니다. 80원이 우리가 손절가를 지정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내가 이게 한번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크게 시총이 낮은 만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앞전에 리테스트했던 가격까지 이 부분까지 한 100 잠시만요. 제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왜 이렇게 삐뚤삐뚤거리는 왜 이러지 이거? 잠시만요. 네, 한 150원까지는 제가 목표 타겟을 잡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상승을 줬을 때는 한 번에 150원에 팔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우리가 분할적으로 수익이 줄 때마다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리스크를 감수하는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OBV를 보시더라도 현재 좀 이렇게 하락이 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앵커니 보시면은 지금 빠지고 있죠. 네. 네, 지금 빨간 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누적 거래량을 볼 수 있는 OBV는 지키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MFI를 보면 MFI 지수를 보시면은 좀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62로 되어 있잖아요. 60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OBV 차트는 좀 이렇게 누적 거래량 데이터는 지켜주면서 이 MFI는 한 45까지 조정을 준 다음에 제 상승을 줬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제가 현재 이 두 개 차트 그리고 이제 이거 순환매 들고 있는 그런 섹터를 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총 9개 이런 코인 관심 종목들을 드렸지만 그중 7개가 대거 20% 이상에서 많게는 50%까지 수익 난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재미삼아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보시고 접근하신다면 이 오른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전문 분야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어렵지 않거든요. 간단히 배우시고 한번 이렇게 좀 학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종목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자산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